대공황이다. 공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야. 근데 공황이 혼란스럽다는 것인데 앞에 대가 붙었다라는 건 크게 혼란스러웠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혼란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혼란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대공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이제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 근데 1차 세계대전의 주 무대는 유럽이었단 말이지. 승리한 국가든 패배한 국가든 어쨌든 유럽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고 폭삭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건물도 무너지고 뭐 도로, 철도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 됐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이런 걸 재건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질서를 잡고 무너진 거 복구하고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자가 되게 많았겠지. 뭐 새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미국이 엄청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아메리카 지역이니까 하나도 타격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하느냐? 전 세계의 경제를 이제 미국이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주도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어. 자, 그런데 이것이 천년만년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제 유럽의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해. 유럽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건 미국의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니야. 수출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유럽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뭐도 수출하고 할 수 있었는데 유럽의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유럽으로 수출하던 미국의 수출량이 줄어들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수출이 한참 증가하던 시기에 미국의 각 기업들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공장들이요, 기계시설을 엄청나게 놓고 풀가동을 시키는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수출이 줄어들었어. 이거 심각한 문제야.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미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보다 미국에서 무슨 물건이든 간에 생산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았고 수출은 줄어들고, 그럼 생각해봐. 기업에서 물건을 100개를 찍어냈는데 옛날에는 90개는 유럽으로 수출하고 10개는 국내에서 팔았는데 이제는 수출이 한 20, 30개밖에 안 돼. 근데 국내 경제는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해가지고 국내에선 여전히 10개, 15개 팔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0개를 찍어냈는데 팔리는 양이 뻔하고, 그럼 남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고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각 기업의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어떤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되더니 결국은 사건이 터집니다. 자, 전개. 미국에서 1929년 어느 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른들 하는 거 주식 투자라고 들어봤지, 그치? 주가는 그 주식, 증권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돼. 어떤 회사가 증권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막 성장하고 잘 나가면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 근데 그 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회사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나는 손해를 보는 거야. 미국의 주가가 어느 날 폭락하기 시작해요. 기업들의 주가가. 한두 개의 기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줄줄이 줄도산, 파산하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이 문을 닫으니까 그 다음엔 또 연이어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잘리기 시작해. 실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농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도 몰락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만 이렇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미 미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이 경제 혼란과 공황의 상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공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경제 위기라는 게. 이 대공황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어떤 식의 노력을 했을까? 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대공황이 발생한 미국의 상황인데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놨어. 쉽게 말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굉장히 빠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정부가 나서서 좀 돈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돼. 그래서 미국이 실시한 정책이 바로 별표 3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인데 뉴딜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 미국은 경제활동에 국가가 나서거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뭐 생산이든 소비든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게 뉴딜 정책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막 공공사업을 벌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생산량이나 혹은 농산물 생산량까지도 국가가 너무 많이 생산되지 않게 조절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경제 문제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게 바로 미국의 방식 뉴딜 정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대표적인 해결책이 있어. 영국하고 프랑스가 실시한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 블록경제라고 하는 거야. 블록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를 본국이라고 하고 이 본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가 있잖아. 본국과 식민지를 묶어서 블록을 치는 거예요. 둘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시스템. 자, 본국과 식민지를 더욱더 끈끈하게 결합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영국하고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였어. 자기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은 만만한 게 식민지 아니야. 식민지에 거의 반강제로 다 갖다 팔아버리고 원료는 식민지에서 값싸게 들여오고 돈 많이 안 들이고 그 다음에 본국과 식민지가 아닌 외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최대한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게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국가와 2번에 있는 국가는 공통점이 있어. 둘 다 부자 나라라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은 식민지 부자고요. 미국은 사실 뭐 식민지가 되게 많진 않았지만 정부 자체가 돈이 되게 많은 나라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식민지가 많고 얘네들은 돈이 많아서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식민지도 없거나 매우 적고 국내 경제 시장도 국내 경제 상황도 뭐 딱히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상황의 몇몇 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상이 바로 그 유명한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전체주의 사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나라, 그러니까 식민지가 적고 국내 경제 시장이 협소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누구였던 거야?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었던 거지.